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은 창릉 3기 신도시를 준비하자 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코로나19 때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야, 창릉 3기 신도시가 야, 이 정도였을까? 야,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양을 받기 희망하시는 건가? 라는 이런 물음표를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창릉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근에 관심들이 엄청 많아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뭐 부동산 문의도 많이 줄긴 했지만 창 3기 신도시 상담 문의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지금 갖고 있고요. 또 삼성TV 구독자분들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감사 스마일에게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문의 주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를 준비하자. 뭐 물론 제목은 나름 멋진데 일단 청약 그다음에 아파트 당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감사 스마일이 이제 항상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대입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명오기항이라고 알고 계시죠? 장명오기항 그 작전 명령 하달을 할 때 통상 이제 쓰는 말인데 상황 임무 실시 전투 근무 지원 지휘 통신 이 5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제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편하시겠지만 군대를 어쩔 수 없이 다녀오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자분들께서는 그냥 참고하시고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현재 상황입니다. 상황. 뭐 첫 번째로 이제 상황인데 저는 현재 물론 아군 상황, 적 상황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여기서 저는 내 상황과 주변 상황으로 나누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떨지 뭐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의 상황을 제가 일일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본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내가 고향 창릉 3기 신도시를 분양받는데 내 현재 처해진 상황, 내가 뭐 고양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도권이나 아니면 서울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갖다가 면밀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또 수합 분석이라 해서 이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라는 수합 분석을 통해서 내가 현재 주어진 상황에 A4지를 한 장을 놓고 4등분을 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강점, 그리고 약점, 또 기회, 위협, 내가 이제 지금 현재 위협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적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현재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 상황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아니면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 지금까지 이제 신도시에 그런 진행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을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주변 상황이라든지 내 상황을 판단해 보시고 일단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임무입니다. 임무. 근데 이제 임무라고 하면 정말 거창한 이야기인데 저는 임무보다는 이제 미션,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물론 단기 목표가 있고 장기 목표가 있고 중기 목표가 있는데 저는 이번 창릉 3기 신도시의 분양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중기에서 장기 목표로 일단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당장 2년 안에 분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2년에서 더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1년 안에 이런 창릉 3기 신도시 분양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중기나 장기 목표로 일단 가져가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일단 목표를 선정을 했으니까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목표에 맞춰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실시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임무, 목표입니다. 목표. 내가 창릉 3기 신도시를 분양을 받겠다라는 확실한 목표가 생기면 그에 맞춰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이제 실시인데, 이 목표가 창릉 3기 신도시 분양을 받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뭐 실시 계획이 뭐 일일 단위 실시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월 단위, 주 단위, 그다음에 분기 단위, 년 단위, 뭐 길게는 3년 단위의 이제 이런 장기적인 이제 실시 그런 계획이 나올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민간 분양을 갖다 받기 희망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나는 공공 분양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 분양하고 민간 분양을 좀 알아보면 이제 공공 분양은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적 사업 주체가 주택이나 택지 따위를 분양하는 일을 이제 공공 분양이라고 하고 민간 분양은 말 그대로 이제 공공 분양을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라든지 시행사에 이제 LH에서 이제 땅을 갖다가 매입해서 이제 분양을 하는 걸 민간 분양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공공 분양하고 민간 분양을 내가 어떻게 이제 분양을 갖다 할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요. 공공 분양을 하실 분들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방법이 좀 다릅니다. 청약 저축 기간이 길고 연체 발생 없이 정상적으로 월 납입한 사람이 선정될 확률이 높고요.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 수, 청약 저축 가입 기간 등 가점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주택 기간 32점, 그다음 부양 가족 수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7점 해서 총점이 84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청약 가점 점수가 한 50점대인데 가능할까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민간 분양하고 공공 분양의 세대수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말을 아끼고 있고요. 일단 실제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38,000 세대 중에서 이제 공공 분양의 물량이라든지 민간 분양의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토부라든지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이제 공적 임대를 좀 강화하겠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공공 분양 말고 이제 행복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을 조금 더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최근에 주거복지 로드맵 2.0에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간 분양이라든지 공공 분양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민간 분양, 공공 분양이 또 줄어들게 되면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이제 그런 힘든 부분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한 50% 정도는 공공 분양하고 민간 분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다를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목표가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분양에 이제 목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공공 분양도 민간 분양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고요. 아, 나는 공공 분양 쪽으로 일단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공공 분양을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또 좋고, 아, 나는 공공 분양이 또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민간 분양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주택자만 이제 여기 창릉 3기 신도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1주택자라든지 다주택자들도 이곳에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을 이제 매도를 해서 일단은 일시적인 무주택을 갖다가 좀 가져가서 이제 분양을 받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앞으로 이제 변해가는 상황을 맞춰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내가 임무 목표가 이제 창릉 3기 신도시에 분양을 받기 위한 그런 목표가 확고하다면 저는 서울 쪽에 거주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고양시 쪽, 즉 당해로 오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뭐 삼성벨트나 아니면 뭐 향농지구라든지 고양시에 뭐 어디라도 좋습니다. 뭐 화정이라든지 뭐 행신도 좋고요. 고양시에 만약에 정말 분양을 받기를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당해 1순위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고양시로 주민등록을 옮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또 여쭤보시는 게 이제 점수가 이제 높지 않게 되면 당첨이 안 될 건 뻔히 아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저는 이제 그 시범 단지가 만약에 3기 신도시도 분명히 이제 시범 아파트로 이제 먼저 선분양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물론 분양권 전매를 막아 놓을 수도 있겠지만 분양권 전매가 또 되는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초피로 일단 매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피를 주고 사는 게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일단 피를 주고 사게 되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더 구체화되면 그건 또 다음 방송에 또 그런 말씀 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네 번째는 전투근무 지원. 좀 생뚱맞죠. 갑자기 이제 부동산에서 전투근무 지원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생뚱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물론 제가 능력이 뛰어납니다. 정말 제가 통장에 뭐 정말 많은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이제 전투 군대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도 이제 뭐 이게 가장 큰 부분에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보급 부분이라든지 이제 식량 그다음에 뭐 탄약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저는 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뭐 아빠 찬스라든지 엄마 찬스 그리고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 찬스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20, 30대, 40, 50대에서 조금 이제 분양받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 찬스를 갖다 쓰셔가지고 뭐 합법적으로 증여를 받으셔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들은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더 이야기를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아무튼 이런 찬스를 활용을 해서 분양을 받는 방법. 창릉 3기 신도시를 꼭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인 찬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찬스를 쓸 수 있는 방법. 뭐 대출을 갖다 얻는 방법도 하나의 찬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전투근무 지원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주변에 이제 도움, 뭐 지인분의 도움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돈을 갖다 공짜로 빌려주신 분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분양을 받기 희망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런 찬스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해봤고요. 다섯 번째로 지휘통신입니다. 지휘통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지휘통신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뜬금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뭐 제 방송 삼성 TV 방송을 갖다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 서적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부도 좀 하시고요. 또 부동산 카페라든지 밴드 이런 걸 3기 신도시 보니까 카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채널들을 많이 갖는다고 하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지휘통신에서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뭐 이제 유명하신 그 아기곰님의 그 블로그에 써주셨던 글들도 많이 읽고 있고요. 빠시용님이라든지 또 뭐 고종환 박사님이라든지 여러 이제 부동산 그런 유명하신 부동산 전문가들의 그런 칼럼이라든지 그런 블로그 글을 읽으면서 제 생각과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이 너무 편협되지 않았나 또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나만의 생각을 갖다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가 또 이렇게 또 공유하면서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갖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면 또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제 지통신에서는 저는 이제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부동산 카페, 밴드 그리고 또 부동산 서적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그런 부동산의 그런 지식이라든지 그런 부동산의 그런 상식을 좀 넓혀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현 지도 뭐 창릉 시도시의 그런 모습을 제가 일단은 담아드렸는데 제가 항상 이 창릉 3기 신도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다닙니다. 백신 터널로 해가지고 백신 도로로 해가지고 세절로 해서 은평구 사무실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 주변을 갖다 변해가는 모습을 갖다 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힘든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뭐 창릉 3기 신도시를 들어오고 싶고 청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뭐 2년, 3년 후에 분양 기회가 왔을 때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뭐 그런 기회를 놓치면 후회스러우니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창릉 3기 신도시 청약을 할 때 내가 꼭 당첨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갖다 세워서 창릉 3기 신도시에 입성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감사 스마일은 창릉 3기 신도시에서 이제 또 부동산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창릉 3기 신도시에 최근에 이제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이제 일단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어제 뉴스인데 3기 신도시 초중고 공원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 학교공원으로 조성된다는 소식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아무튼 오늘 그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뭐 제가 감사 스마일이 이제 작년 5개항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